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2023년 국가직 대비 기출의 재구성 모의고사 어느새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6번째 시간은 지방직 문제로 다시 한번 구성했어요. 제가 여러분 2회 때 지방직 문제로 봤었는데요. 또 지방직 문제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5회 모의고사 그동안 볼 동안 겹치지 않았던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좀 학생분들이 많이 실수했던 게 자, 고대사의 금성문 그리고 자 여기 조선 명하구의 대관계 그리고 문화사는 어떻게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약하세요. 그리고 조선 후기 이 안정목의 동사강목 요 사료가 좀 가스렀었지만 지금은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익숙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기출의 재구성 이 시간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기출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게 제 실력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답을 알아서 보는 건지 제 스스로 의심이 됩니다.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잘 봤을 때는 기분 좋게 보세요. 기분 좋아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기출문제를 일단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 볼 줄 아는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7번의 총 시간에서 그 훈련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3월에는 지금의 이런 고민했던 내가 기출에 답을 하는데 내가 답을 알아서 푼 게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다 쓸데없는 시간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3월에는 기출문제가 아닌 다 예상 문제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시 문제를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무령왕이었죠? 그러면 여기 무령왕 무덤인지 알게 하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일단은 공주 송산이 고분군이었고 그 다음에 자 벽돌 무덤이었고 그 다음에 무덤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중국 남조라는 게 여러분 남쪽에 있는 왕조란 뜻이고요. 나라 이름은 양나라죠. 그 다음에 왜? 여기서 바로 무령왕릉이구나. 자 무령왕릉은 무덤 주인공 알려주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였다? 무령왕. 그래서 무령왕이 없죠? 답은 4번. 뻔하죠.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십시오. 저희는 또 더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백제의 무덤입니다. 이거는 간추린 선학사, 자, 문화사 강의에서 했던 PPT를 그냥 갖고 왔는데요. 자, 한성시대, 그 다음에 웅진시대, 지금의 공주죠. 자, 사비, 지금의 부여. 여기에 자, 이 백제 고분은 여러분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웅진시대, 자, 공주 송산이 고분군이 있는데 자, 공주 송산이 고분군은 일단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이 있는데요. 벽돌 무덤이 2개가 발견됐습니다. 자, 벽돌 무덤은 일단 중국 남조 이 당시에 양의 영향인데 무령왕릉과 육허분 꼭 구별하셔야 돼요. 자, 무령왕릉은 일단 이게 무령왕릉 벽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6호분에는 벽화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고구려처럼 고구려 자 강서고문처럼 바로 여러분 사신도 이 도교와 관련된 벽화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무령왕릉은 더 중요하죠. 왜? 벽화는 나오지 않지만 자 여기는 영권문이 벽돌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또 뭐였습니까? 이 관은 바로 1번산 소나무. 그때 1번산 소나무가 금송입니다. 적송 아니에요. 금송. 자, 10번만 얘기하세요. 금송.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동물의 석상도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지석. 이게 지석이죠. 지석이 있는데 이 지석에 자, 무덤 주인공이 누군지를 즉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과 그의 부인 즉 무령왕과 그의 부인 이렇게 여러분 무덤 주인공을 밝혀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자 무덤의 매장자 알려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직권이 나오잖아요. 즉 땅의 지신한테 묘자리 사겠다.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거다? 도교와 관련된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양나라 화폐가 한 묶음 나와서 양하부의 관계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중요한 무덤이 무령왕릉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민족문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5회 모의고사에서 안 다뤄드렸어요. 이건 단순 암기 지식이죠. 자,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답은 1번 됐습니다. 자, 인구, 가오, 노비, 소아, 말의 증가까지. 자, 여러분 매년 작성했다. 아니죠? 작성은 3년마다. 자, 아니면 또 우리가 매년 조사해서 자, 3년마다 작성했다. 그런 선지가 나와도 자,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3년마다
여러분, 3년마다 자, 이거를 자, 작성했다는 거. 근데 때로 여러분 3년, 이 3년째 됐을 때 조사하고 그래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자, 3년마다 조사하고 작성했다. 그래도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출제자는 주로 여러분 요렇게 내죠. 3년마다 작성했다. 어째 매년 작성한 건 아니다. 매년 조사할 수 있지만 작성, 직접 기록한 것은 3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실 거. 토지의 민정문서에 나오는 토지의 종류. 오늘 수업 끝나고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6등급. 근데 자, 노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연령으로. 자, 여자도 포함했다. 자, 남녀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 노비까지 포함해서 연령별. 자, 호구. 여러분 집은 9등급. 그때 호구를 조사하는 기준은 뭐였다? 예, 바로 자, 여기 인정의 다과였다. 인정의 다과란 즉 다른 말로 사람의 다과.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연령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은 사람의 숫자 즉 인정의 다과 또는 사람의 다과를 갖고 9등급.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민정문서는 1번 동대사라는 절에서 발견됐는데 동대사 정창훈이라는 자, 이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이 민정문서는 청주 서원경 부근의 자, 4개 촌락문서였잖아요. 그것도 지역과 관련되어서 놓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수업 끝나고 옆에다 메모해 놓으세요. 민정문서의 내용 오늘 한 번 더 파악할 거. 특히 토지, 이 토지의 종류 파악할 거. 자, 3번 삼국시대 금성문. 자, 문제도 처음 여러분 자 구성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야. 자, 호총. 자, 여러분 지금 이 자 신라의 호총이라는 무덤 안에서 자 청동호가 존재했는데 이건 바로 뭐였습니까? 자, 이 광개토대왕한테 제사 지내는 그릇이었잖아. 제사 그릇. 자, 누가 만들었어요? 네,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이 만들었어요. 만들건 장수왕이. 그리고 이게 자 장수왕 초기에 광개토대왕 장례식 때 바로 일본 사신한테 선물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즉 어떤 관계? 좋은 관계, 우호적 관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 호명 그릇이 발견된 이 호총은 어떤 무덤 양식이다? 예, 얘기하십시오. 겉은 토청이고 내부는 돌무지 덧널 자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절대 벽화가 나올 수 없다. 자, 도굴이 무지무지 어려운 구조다. 무령왕릉은 도굴이 어려운 구조 아닙니다. 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자 도굴이 어려운 구조예요. 자, 백제 사택수적비는 바로 당시 백제 도가가 바로 뭐야? 도교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울진 봉평 신라비는 항상 뭐였어요? 두 가지 기억하라. 첫 번째는 척경비다. 그래서 척경비란 어느 지역을 진출한 거잖아요. 여러분 울진, 즉 신라가 동해안 북쪽에 진출했음을 알려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판결비다. 특히 여기서 뭐였어요? 이 지역에 화재 사건이 났고 그래서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하러 경주에서 자, 이 왕가 중앙 귀족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비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왕이 육부 중에 어디 소속인지 왕이 육부 소속이 어디 소속인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충주 고구려비 과거에는 중원 고구려비 현재는 충주 고구려비에서는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라고 낮춰봤다. 아니죠.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세웠습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동쪽 오랑캐라고 낮춰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자, 이렇게 전체 보니까 여러분 많은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충주 고구려비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5월 중에 고구려 대왕이 즉 고구려는 스스로 대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라왕을 매금이라 부르고 있죠. 영원토록 5월을 다주기에 중원 지금의 충주에 왔으나 신라왕이 즉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어.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 공간 전부 대사자 자 다우한노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러 신라왕을 만나게 했어. 자, 중간 생략 신라 매금이 신라와 함께 대사자 다우한나를 만나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 당주 바리사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 여러 사람을 안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충주 고구려비의 메인 교과서에 나오는 글인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 3월에 보는 동료 모의고사는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된 여기 생략된 내용을 여러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도 좀 해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료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 달에 여러분 또 더 많은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충주 고구려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고구려가 지금 가장 우월하다. 삼국 중에 가장 우월하다 또는 동아시아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스러 대왕. 그 다음에 신라를 매금, 그리고 신라를 동쪽 오랑캐라 부르고 있고요. 자, 고구려가 여기를 점령하고 신라인들이 이 안으로 보냈다는 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특히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비와 그리고 여기 충주 고구려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4번 후삼국 시대 정치상황 옳지 않은 거. 그러면 그때 많은 학생들이 답을 4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쫄아서.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기본만 봐라. 자, 견훤은 900년에 무진주 못 들어봤잖아. 알고 있는 거 뭐야? 완산주지. 완산주. 그래서 기본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전주에서. 무진주는 광주야. 견훤은 무진주, 광주도 여러분 진출했지만 나라 세운 것은 수도는 완산주였죠. 답은 1번인데 많은 분이 답을 4번 했어. 왜? 몰라서. 여러분 가끔씩 조금 지엽적인 거 나올 때 나머지 3개 갖고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소거법이잖아. 견훤은 어디서? 완산주에서 백제 세웠고 궁예는 자 처음에 송악 즉 지금의 개성 그리고 좀 이따 어디로 간다?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좀 이따가 다시 후고구려였다가 궁예는 후고구려였다가 좀 이따가 나라를 마주로 바꾸고 그리고 철원을 옮기죠. 그래서 그냥 요 내용을 그냥 낸 거잖아요. 그럼 이참에 자 이때 견훤은 5대 식국 중에 후당 5라고도 통계하는 등 자, 요 곡은 꼭 기억하시고 이건 한국사 검정에서 좀 잘 나오는 선지야. 그래서 이거는 자, 후백제 견훤과 강조서 맞는 선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궁예라고 나온단 말이야. 아닙니다. 후백제 견훤이에요. 자, 5번 고려의 건축. 그래서 오늘 좀 문화사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초기에는 광주 충궁리 철부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족성되었다. 맞습니다. 이 대형 철불은 자, 신라 하대 그리고 고려 전기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 과거 지명은 광주지만 지금 지명은 광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지명.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고대 삼국의 전통 계승한 석탑도 조성되겠죠. 왜?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팔각 원당형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법천사 지강국사 현벽탑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먼저 틀리셨어요. 자, 아시죠? 그럼 제가 팔각 원당형 승탑은 2개만 기억하라. 그게 2가지가 뭐였을까요? 얼른 여기 종이에다 써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법천사 지강국사 현벽탑은 팔각 원당형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여러분 법천사가 원주에 있었어요. 원주. 근데 이 지강국사 현벽탑은 나중에 이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자 고려후기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 자 응진전 다포 응다 기억나시죠? 응가 많이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 역사책에 써있다고 했잖아 만화책에 어쨌든 자 응분 다포식 그래서 이 다포식은 그대로 조선의 건축이었고 이 다포는 특히 원의 양식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고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연결고리 페이지 40페이지 모두 열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조합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특히 자, 이 불상은 이게 다야. 요게 다야. 근데 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것도 많아. 얘 빼도 돼.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자, 그럼 이게 과거에 광주 충북리 철불이고 현재는 하남 하사 창동 철불입니다. 지명이 바뀌어서. 그래서 여러분 뭐냐? 2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바로 자, 철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관촉사 석조 미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논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여기는 아미타불이에요. 어쨌든 자, 요 고려는 요 불상 자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4개 자 4개만 정확히 알아주세요. 자 여기 자 고려 전기 거그 다음에 자 여기 여러분 관촉사 석조 미륵 그 다음에 자 전기 거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여러분 전기 뭐 후기 그거 물어보지 않지만 자 중요한 건 자 여기 부석사 소조 여기는 아미타불이고 자 관촉사는 미륵불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철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이거 여러분 요거는 특히 신라 양식이잖아.
신라 석굴암의 본조부가 거의 비슷한 여러분 양식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탑 얘기할 때, 자, 탑 뭐였어, 여러분? 일단은 백제, 익산, 밀살, 석탑. 자, 백제, 자, 그리고 정사조, 오층 석탑. 신라, 자, 여기, 자, 선덕양 때 분황사, 모전석탑. 자, 신문왕 때, 자, 가문사지, 삼추석탑. 그리고 경동왕 때, 불국사, 삼추석탑. 그리고 신라 하대 때, 진전사지, 삼층석탑.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도. 신라 하대 부도와 관계되어서 이 쌍봉사, 철감성사, 부도, 팔각 원당형.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 요게 팔각 원당형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다 고려 때 여러분 자, 이 부도인데 다 변형인 거잖아요. 팔각 원당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번 자 정토사 흥복국사 실상탑 팔각 원당형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법천사 지강국사 현묘탑 팔각 원당형 아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발에는 영강탑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려는 탑 두 개만 기억하라. 고려 전기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고려 후기 원각사지 10층석탑 아유 참 잘모르겠네. 경천사 10층석탑 그리고 이 경천사 10층석탑을 그대로 본뜬 게 15세기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석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려 부석사 소조 아니타 관촉사 석조 미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신라양식. 이거는 고려의 자 개성 지방호족의 여러분 그 엄청 규모가 큰 가장 거대한 그러면 바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 이런 여러분 거대한 자 지역색이 나오는 이런 석불 입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나오고 해서 고려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이런 철불은 신라 말과 고려 전기에 유행했다는 것 그중에 요거를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밑줄친 갈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옳지 않은 거예요. 밑줄 치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하구의 명예의 사신을 보내서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직위를 승인해 줄 것과 국호의 제정을 명예에 요청했다.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정치상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의 명과 외교적 갈등.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명하구는 자 우리가 사대관계 그래서 자 우리가 친명 관계 유지했지만 때로는 약간의 갈등도 있었다. 자, 이 갈등 요소가 뭐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하고의 자 여진인의 송환을 명의 요구했다. 자, 왜? 우리는 또 이웃한 나라 교린적 집했잖아요. 누구? 여진이나 일본. 그래서 회유책과 강경책 뽑고요. 여진족이 조선에 올 경우 자 적당한 관직도 주고 집도 줬기 때문에 자 명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자 2번 조선이 명예에 보낸 외교문서에 무례한 표현이 있다는 명예에 주장했다는 갈등. 이게 특히 정도전과 관련돼서 정도전이 자 태조 이성계와 함께 요동 수복운동을 전개했잖아요. 그래서 요동 수복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쓴 책이 있었죠. 그게 진도. 여기서 쓴 전략을 진법이라 불렀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자 명은 자 정돈이 쓴 외교문서 저 건방져 이게 표준 문제잖아. 엉뚱한 데다가 여러분 자 초점을 맞추면서 정도전이 사과하러 와라. 근데 정도전은 가지 못했죠. 왜?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죽잖아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권근이 대신 가죠. 그래서 이 권근이 어쨌든 쓴 책이 동국사략인데 이게 여러분 또자 게리지 기출 문제였죠. 명하구의 표전 문제 당시 명나라에 갔던 사람이 쓴 역사책이 뭐냐? 그래서 바로 건근의 동국사략이 답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계가 자, 이 이님의 아들이었다는 중국집 기록. 자, 이성계는 이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자, 얘네가 가짜 기록을 써서 그걸 계속 여러분 100년간 유지하고 있어서 갈등이 생겼죠. 그 다음에 4번 조선의 조공에 대한 명황제가 내린 회사품의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적응됐다는 갈등. 우리는 명하구의 무역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명황제가 내린 회사품 돌려준 걔네가 뭔가 우리한테 자 우리가 조공을 하면 걔네가 조공을 바치면 걔네가 우리한테 자 뭔가 선물을 주는 걸 회사품이라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적어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켰다? 그건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에서 제가 봤던 이 사료 기억나시죠? 한번 사료 볼까요? 이게 명나라 황제가 삐져서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잠시 지우고
자, 이게 여러분 태조실록에 나오는 명나라 얘기입니다. 이 황제란 명나라 황제에게요. 명나라 임금이 즉 명나라 황제께서 후하게 대우하고 너희 나라는 즉 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선 사신행차가 왕래하는데 길이 멀고 비용이 많이 드니 지금부터 3년에 한 번만 와라. 그런데 우리가 빡빡 우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명나라 임금님한테 그렇게 3년에 한 번 가끔씩 가면 안 되겠, 가면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1년에 3번은 또 가고 규칙적으로 가고 기타 특별할 때 또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역량에 대한 갈등이었죠. 명나라가 조선에 요구했던 게 은, 그 다음에 처녀아이들, 그 다음에 내시들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아이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시도 명이 요구하는 그 숫자대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명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보냈잖아요. 은도 그렇고. 그래서 명이 좀 삐졌죠. 그래서 니네 멀리 오는데 힘들지 않냐? 지금부터 3년에 한 번만 와. 그럼 우리가 주는 것도 3년에 한 번만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무역에 대한 여러분 갈등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타대. 이 사대는 절대 식민지가 아니다. 예속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강대국과 약속 사이에 여러분 이런 무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였고 이게 또 7급 국가직에서 한번 변형을 시켰었어요. 요 문제를. 그래서 숫자를 아예 숫자를 냈죠. 요 3년에 한 번씩 뭐라고 했던 게 누구였느냐. 이거는 명이었고요. 조선은 거꾸로 1년에 3번은 꼭 가고 플러스 알파 뭐 또 뭐 기타 등등 또 가겠다. 자, 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미치츠 왕의 제기간.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야. 자, 왕이 누구누구에게 명해서 중국의 선명녀, 자, 수시력의 역법을 참고해서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어. 이 역법은 내편과 외편으로 돼 있어. 내편은 수시력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고 외편은 자, 아라비아, 회력. 아라비아가 이슬람이죠? 이게 들어갔다. 어쨌든 이게 바로 뭐예요? 칠정산이죠. 그래서 칠정산과 함께 자, 세종의 과학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1번. 자, 천체관 지키고 혼이관이 있었고. 자, 금양잡록은 우리 많이 봤잖아. 자, 언제 성종 때고. 자, 그 다음에 경자자, 갑인자, 금속할자. 자, 그 다음, 자, 향약지성, 어지금 봤던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 좀 해보세요. 어디요? 다시 한번. 이거 여러분 정말 또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번거롭지만 여러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종대왕과 관계되어서 다시 한번 업적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문화적 업적 자 고려사 자 상강해실도 농사직서 그리고 자 향약지성방 향약채취원령 의방유치 물론 순서는 향약채취원령이 먼저고 향약집성방이 두 번째고 의방유치가 세 번째지만 그리고 그 금양잠독은 성종이고 그 다음에 칠정산 지금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 다음에 정간보, 그 다음에 자 자경루 치국이, 자 그 다음에 앙불구 혼천이 그리고 글자 강조할 때 자 세종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특히 이 세종의 글자체는 특히 뭐였어요? 갑인자가 유명하고 여기 태종 때는 뭐였습니까? 개미자가 있고 꼭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갑인자가 나왔지만 갑인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인자도 있고 경자자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항상 개미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태종 거. 그래서 제발 헷갈리지 마시고요. 세종 때 갑인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경자자까지 알아야 되는 그건 아니고 금양잡록을 알면 되는 거지. 정확히 성종 거.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헷갈리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8번 들어갈게요. 자, 이왕. 그럼 여러분, 속대전이야. 그 다음에 사형수 같은 경우 3번 재판받게 했어. 선생님 이거 세종 아닌가요? 세종 때도 했고 더욱더 엄격하게 시행했다가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신문고제도 부활. 그래서 속대전, 신문고제도 부활. 이미 여기서 영조인지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면 옳은 겁니다. 자, 뭐였어요? 답은 3번이고 나머지 1번, 여러분 2번, 4번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해설지로 넘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1번 언어와, 2번 언어와, 3번은 왕 대신에 잠시 권력 잡았던 흥선대원군. 자, 9번. 자, 다음은 조선 후기에 집필된, 여러분 조선 후기라고 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친절했어. 지금은 이렇게 안 들어가.
다음은 그냥 조선에서 집필된 역사서. 이것도 또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예 이거 없애고 다음 이거 빼고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출제자는 기출문제를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자,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동안 너무 우리가 삼국 역사 쓸 때 신라를 으뜸을 했어. 왜?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고구려는 더 큰 땅이었고 어쨌든 신라에 비할 바가 없는 강대한 나라였어. 근데 왜 신라사만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바로 여러분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이 삼국사기만 보지 말고 다양한 여러 책을 봐라. 그래서 항상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뭡니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사만 정통론 또는 우리 역사의 독자 정통론에 세웠던 답은 1번이잖아요. 그러면 2번 당군 여러분 당군 이어서 부여 고구려 이거는 조선 후기의 이종희의 동사입니다. 동사 이종희의 동사 허목의 동사도 있고 이종희의 동사도 있어요. 이거는 이종희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및 일본의 자를 망라한 기전체 이거는 19세기 해동 역사지. 외국자를 많이 이용했잖아.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백과사전류는 너무 많습니다. 이수강의 지봉유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성어사설도 있고 그래서 등등등. 이거 어쨌든 백과사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국사기와 헷갈리시면 아니래요. 삼국사기 사료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바뀌는 것 좀 집중해 주십시오. 지저분하지? 지우고 갈게요. 이거는 지금 18세기 안정복의 동사강복 사료고요. 성상전하께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서로 솔밭처럼 대립하면서 예를 갖추어 중국과 통하였음으로써 아무개의 무슨 책이나 아무개의 모든 책에 모두 삼국에 열져 있었어. 그러나 중국 나라의 안일은 자세하게 다루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셨기 때문에 삼국 역사는 상세히 실리지 않았어. 또 삼국에 관한 옛 기록은 문체가 거치고 어쩌고 빠진 게 많아. 그래서 군왕의 선악과 신하의 충성스러운 관상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므로잖아.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어쨌든 똑똑한 인재를 찾아서 권위의 역사를 완성해서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해라. 그래서 연표 3권, 봉기 28권. 특히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삼국사기 머릿말이잖아. 그래서 삼국사기는 누구의 명령으로?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인종의 명령으로 김부식이 쓴 역사서고 이 김부식의 역사서는 너무 여러분 신라사 중심이었잖아요. 신라의 특히 인물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신라사 중심의 보수적인 유교사관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김씨가 쓴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하니 고구려는 늘 부족하게 좀 축소해서 기록했더라. 그래서 제발 삼국사기만 보지 말고 다른 책도 보면서 제대로 봐라. 여러분 이게 키워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3권만 정리하십시오. 삼국사기, 15세기 동국통감, 그리고 동사강법. 이 3가지 연결고리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사서 정리한 데서 그리고 사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선생님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이런 거는 3월달 문제풀이에서 다시 나갈 거예요. 10번입니다. 이 공이 속한 신분계층. 완화인지 몰라도 돼. 공은 17에 사역원, 즉 사역원 통역사야. 한학과에 합격했어. 그래서 여기서를 뭐 알아요? 이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구나. 통역관이구나. 바로 기술관, 중인이잖아. 그러면 조선 초기에 계시무역 여러분 항상 계시든 계시무역
후시무역은 자,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자, 계시후시 통해서 자, 이 통역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 중이 맞죠? 그러나 초기가 틀렸죠. 이거 뭐로 바뀌어야 돼? 후기로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즉 16, 17세기죠. 서원 건립을 주도한 거 이건 누굽니까? 이거는 살인 양반이지. 또는 양반 또는 살인파. 중인 아니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소초운동. 여러분 신분상승 이거 어떻게 언제? 19세기 철종 때. 그래서 자 답은 3번 됐네요. 근데 전개하였다. 그럼 맞아요. 근데 만일 이게 성공하였다. 그러면 틀리죠. 자, 이 중인들의 소청운동은 또는 통청운동은 실패합니다. 자, 개항 전후에 위정척사운동은 누가 일으켜요? 유생들이 일으켰지. 유생들. 양반 유생들이. 자, 중인들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중인들은 뭐가 돼요? 개화사상가가 되지. 개화사상가가.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들 자 중인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중인과 중서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봤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학에 들어갈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임원년에 서울의 영군들, 즉 중앙 뭔가 자, 오군영의 그 영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큰 소란을 피웠어. 갑술년 이후에 대대적인 자, 대내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주와 선해청의 창고도 고갈되어 서울의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고 오영의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하고 급기야 오영을 이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은 쫓아내고 내쫓긴 사람들 발 붙일 곳이 없고 그들은 날 일으켰어. 뭐예요? 이모군란이죠. 1882년에. 여러분 갑술련 이런 거 다 몰라 돼. 어쨌든 임원년에 서울에 있는 중앙군들이 난리 쳤네. 그러면 이모군란이잖아. 그러면 이제 군대 예산에 반발해서 군대 예산 몇 년? 1907년이죠. 그래서 해산된 군대가 의병. 이게 바로 1907년에 정미의병이었잖아요. 이모군란이 아니죠. 보국안민, 제폭구민 이거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구호잖아. 자, 보국안민의 뜻이 뭐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제폭구민은 폭정을 구하고 즉 탕과 을리의 폭정을 자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이 뜻. 그래서 보국안민에서는 자 바로 외세로부터 우리를 자 막자. 반외세.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폭구민. 자, 이거는 바로 자 탕가놀이 즉 봉건 사회에서부터 탕가놀이가 봉건 사회의 상징이잖아. 우리를 지키자. 그래서 반봉건 반의 성격 갖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구호고요. 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서울의 하층민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 하층민들도 참여했어. 이모군란 때 자 군인들만 여러분 자 참여한 게 아니라 90군데만 참여한 게 아니라 서울의 가난한 도시 빈민들 이 빈민이 하층민이잖아. 왜? 정부의 개화 정책 결과 쌀이 일본으로 자 무지한 나가게 되면서 서울의 쌀값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쌀값이 폭등하자 도시 빈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이모군란 때 가난한 백성들까지 참여했다. 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충의를 위해서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서 유생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의병운동이죠. 의병운동. 자, 유생들이 일으켰던. 그래서 이모군란과 관계돼서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모군란 결과 여러분 누가 이걸 진압했어? 청이 진압했고 자, 그리고 1번하고는 재물포조야. 그리고 자, 자, 1번하고 자, 조일 수호조교 부록의 속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청하고는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기까지 보셔야 돼. 자, 12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장 적절한 거.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땡땡 수호조교야. 그 뭐야 여기는 조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일 수호조교 또는 이거를 강화도 조약이라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계양장 부산에서 일본인들 간행이정 즉 일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계양장 심리로 한정한다. 이거는 조일 수호조교고 조교 부록이고 부록이라 써있지. 그 다음에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자, 땡땡 무역규칙. 자, 조일 무역규칙 또는 이거를 조일 통상장정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 이건 다 몇 년에? 1876년에 자, 맺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놓치지 마실 것은요. 자, 좀 전에 이모군란 결과 1882년에 자, 조일 수호
조교, 때론 불옥자 집어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 그리고 어쨌든 속약. 이 내용으로 확대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하실 일은 이 조약들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조일 수호조교 부록의 내용과 이어서 조일 수호조교 부록 속약의 내용. 그 다음에 자 조일 통상장정 또는 조일 무역규칙 그리고 이게 또 83년에 개정되잖아요. 이 개정되는 내용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당연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히 여러분 여기 조일 무역 규칙 또는 조일 통상장정에서 쌀이 무제한 유출되잖아요. 이 조일 통상장정은 삼무 세 가지가 없다고 했었죠. 뭐가 없습니까? 일단은 무항세, 한국세 안내. 자, 무관세, 관세 안내. 그리고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었잖아. 그래서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이 올라갔고 쌀의 상품화가 더욱더 촉진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그러면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여러분 자 여기서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수호 조약에서는 부산 얘기하십시오. 원산 그리고 인천이 개항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산항, 목포항은 대한제국 때 이루어진 거고 양아지는 이게 여러분 서울 마포 쪽이란 말이야. 이거는 81년 임오군란 결과 청하고 맺었던 조청 써야 돼요. 조자입니다.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 이 조약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이런 조약들 너무 많이 봤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은행권 발행이 용인되면서 제일은행권이 조선의 본의 화폐 이거는 1905년 메가다이 화폐개혁이고요. 최국대우 무관세 조항이 함께 명문화됐다. 여러분 최국대우가 처음 들어갔던 것은 1882년에 미국하고 맺었던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고 그 다음에 1번이 최국대우가 집어넣은 것은 언제였다? 83년 여기서 83년 여기서 요게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에서 최국대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약들은 정확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자 13번 문제 다음 취지를 발표한 단체야. 자 대한자강인 거 다 아시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의 독립은 오로지 자강에 있어.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돼. 그래서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을 진작시키고 산업을 일으켜야 돼. 교육과 산업이 자강의 방도야. 그래서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 대한제국에 우리 스스로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돼. 이게 대한자강이었잖아. 그래서 1906년에 나와서 1907년에 해체된 애국개몽단체 대한자강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1907년에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하다가 일본의 통감부의 탄압으로 해산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1번 만민공동에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은 독립협회고 2번 방직, 고무, 메리아스 이런 것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자, 이 민족 기업이 일으킨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헌에 대한 자, 반대 운동은 자 1904년에 보완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 이 애국개몽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독립협회예요. 두 번째 대한자강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시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주는 문제야.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은 이거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여러분 뭐 다른데 10년에 한 번 나올 거 맞히고 이거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확실히 잡고 가십시오. 자 14번 자 일제강점기 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야. 20년대. 그러면 자 옳은 걸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춘공퇴치 무슨 자 자력갱생 뭐 바로 어려워. 이거 30년대. 자 배급 이거를 뭐였어요. 공출 이것도 3단계 30년대. 토작농을 보호한다는 소작 조정령 잘 몰라. 어쨌든 30년대. 그 다음에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이게 바로 뭡니까? 산미증식계획이잖아. 산미증식 또는 산미증식상 계획은 일제침략 2단계 내용이었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연결고리 좀 펼쳐보실까요? 이도표. 자 일제침략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이 보라색이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들이 여러분 안 지워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이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 20년대 물어보니까 당연히 산미증식계 이게 답이었던 거고 이거였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3단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3단계에서 지금 여기에 계속 나왔던 선지를 보니까 자, 이게 춘공태치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소위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급제도. 그러면 이때 얘네가 이런 식으로 자,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 이런 거 제시하면서 곧 배급제, 공출제도 실시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작 조정 농도 여러분 요 시기에 그냥 이 농촌진흥운동 요 사이에 여러분 얘네가 자, 이렇게 소작농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쇼를 하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요 산미 증식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이것만 보지 말고 또 뭐다? 여기 1단계 토지조사 사업 확실하게 정리하시게 됩니다. 핵심은 토지조사 사업, 산미 증식 계획, 그다음 3단계 이 과정을 큰 틀로 잡아두는 게 더 중요해요. 자, 15번. 자, 일제강점기 순서 문제였죠? 자, 김자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참의부는 1923년, 그리고 시민부는 1925년. 어쨌든, 자, 요 시기였고요. 정의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1926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 형평사 진주에서 1923년. 그래서 순서 이런 것들은 그냥 딱딱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시민부는 25년이에요. 자, 16번.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물산 장려운동 요것만 물어봤잖아. 자, 특히 여기에 자, 답이 뭐였어? 사회주의가 뭐 주도했다. 절대 아니죠? 사회주의가 반대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또 옳은 거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자,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쓰자. 먹어라, 입어라, 써라. 조선 사람 조선 거. 자, 물산 장려운동. 자, 두 번째는 유감스럽게 우리에게는 아직 대학이 없어. 다르게 뭐예요? 밀입대학 설립운동이잖아요. 자, 다 1920년대 전개됐던 운동이고, 자, 이건 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아닙니다. 민족주의 안에서. 그래서 당연히 1번 아니고요. 사회자들은 특히 물산 장려운동을 부르주아들이 지네 회사 물건 팔려고 민족 감정을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판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대요. 그 다음에 2번. 자, 조선과 일본의 관세 철폐에 대한 대항. 당연히 답은 2번이었잖아요. 자, 관세 철폐령이 1923년에 없어진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면서 1922년에 조선물산 장려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피크가 되자 일본은 자, 이 관세 철폐령을 23년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부터 조만간 자, 관세가 철폐될 거다. 그런 분위기가 띄워졌고, 조선 총독부가 그런 분위기를 띄웠고, 그래서 결국 그거에 반대했고, 결국 우리가 절정으로 가게 되자 자, 조선 총독부는 관세령을 23년에 철폐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 민족연합전선 신간회. 여러분 신간회 저번에 우리가 5에서 신간회 문제 강조했습니다. 신간회는 조선인 본의의 교육제도를 강조했지, 이거를 강조했지, 대학 설립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민족주의 라인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계된 60만세운동. 여러분 60만세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더더구나 시기도 안 맞고 지금 해당되지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간에는 더더구나 이것도 신간에는 이 자, 이 물산 장려운동 이것도 비판해요, 여러분. 이거 다 부르주아 운동이냐? 운동이다 이러면서 신간에 역시 사회자들과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3대 문제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재앙 측에 있었고 인민사회가 보급하는 정신이 부족하며,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았고, 자,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하며, 셋째는 우리 대안에 육아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 즉 뭐야? 우리 유교가 문제가 있었어. 너무 중국 중심이었고 끌려다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우리 유교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자, 유교는 새롭게 가야 되게 유교 90년. 누구 얘기였어요? 박은식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박은식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지금 옳은 것은 너 이거 유교 90년인지 아냐 이거잖아.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여러분 자 4번은 이게 누군지 딱딱 나와야 되고 모르면 해설지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준비한 것은 이거보다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사료예요.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지금 한국의 형체는 무너졌으나 정신이 멸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대개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혼에 속하고 전국, 군대, 성지, 함성, 기계는 백에 속하는 것이므로 혼의 된됨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을 거다. 바로 한국통사. 이거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죠. 이렇게 아예 이게 유교 90논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요즘은 문제는. 그래서 이건 좀 오래전 지방제 기출문제였고요. 이제는 조금 사료 싸움이라고 했잖아. 사료를 조금 여러분 좀 더 강조하는 시대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들어갈까요?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야 이거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의 읍감이었잖아. 1948년 자 김구 선생이 자 2월에 발표했던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북한에 가서 자 우리가 남북한 지도자들이 만날 것을 요구했었잖아요. 김구, 김구 선생 답은 1번 남북 통일정부 수립 남북협상 추진했죠. 48년 4월에 북한에 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갔는데 안 간 사람 누구야? 이수만 안 갔다. 한국민주당 송준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 안 갔다.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 사람 누구야? 김규식, 조수왕, 그리고 김원봉. 이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들은 북한에 갔고 김원봉은 이때 북한에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수왕 그래서 1948년 자, 이 재헌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여러분 김규식도 참여하지 않았고 김구도 참여하지 않았죠. 이 남북 협상파들은 다 48년 자, 이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수왕 인물사에서 얘기했죠. 조수왕은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는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을 하죠. 1등을. 그래서 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18번 자, 김구 선생 한 번 더 확인하기. 나머지 2, 3, 4 역시 여러분 몫이에요. 자 19번 자 70년대 정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 한번 연결고리 여러분 우리 다 약점이니까 연결고리 다시 펼쳐보세요. 현대사. 자, 현대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자, 출제자가 1970년대 물어봤으니까, 자, 70년대 펼쳐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교육헌장. 자, 국민교육헌장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언제였어요? 68년이에요. 여러분, 68년에 일어난 사건은 꼭 요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1월 달에 김신조를 중심으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에 기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배가 납치당했었고요. 그 결과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향토의 비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플러스 주민등록증. 이게 주민등록증 제도가 요때 68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자, 그러니까 자, 아닌 것은 70년대 사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고요. 자, 새마을운동 70년대부터 앞으로 쭉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통일벼. 여러분 이 통일벼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게 이제 쌀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70년대 우리가 어쨌든 쌀의 통일벼로 인해서 쌀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출주도형 중화. 이것도 뭐예요? 제3차 자, 경제개발 계획. 여기서 우리가 늘 자, 중화공업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68년도는 꼭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서 70년대 이 파란색 표시한 것들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물론 파란색에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 표시한 거 더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다음 합의문. 자,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 없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세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그 다음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결. 이게 바로 뭐였어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이잖아. 자, 7.4 남북 공동선언 결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리고 남북한 네, 직통 전화가 개설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한번 우리가 다시 연결고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통일 정책이었잖아. 자, 좀 전에 우리가 바로 뭐예요? 여기, 자, 칠산남북 공동선언이었어. 그럼 여러분 이제 키워드 잡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6.15 남북 공동선언은 언제? 여기 2000년이죠. 자, 그리고 합의문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노태우 정부 때, 1992년에. 자, 그 다음에 합의 결과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은 언제였어요? 바로 여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이후의 상황. 그래서 요런 큰 틀 다시 한번 자 72년 7.4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89년 노태우 정부에서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 유엔 동시가일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92년 자 한반도 비핵화 요게 특히 여기가 노태우 정부 때 내용 그 다음에 다시 김대중 정부 때 자 금강산 관광 시작 처음엔 해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금강산 관광을 뭐로 바뀐다? 육로로. 그리고 여기 자 노무현 정부 때 14남북 공동선언 여기까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도 사실 2000년 김대중 정부까지의 통일정책이 나오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거지 여기. 그래서 요거와 자 여기 노태우 정부 자 요 두 시기는 여러분 정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지방직 문제를 다시 한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 7번의 지금 기출의 재구성 중에서 지방직 문제를 2번, 그리고 이제 국가직 문제 마지막 다음 주 7회를 국가직 문제로 재구성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전범에 걸쳐서 우리가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이 또 어떤 부분이 틀리셨으면 그 부분만 한 번 더 봤던 이론서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 시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이 2월 17일 이 강의가 이제 오픈된 날이 2월 17일이죠. 여러분 국가직시험 D-Day 50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일주일은 빼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40일 작전을 빼야 돼. 40일 작전을 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그 40일 작전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봤던 연결고리 또는 여러분의 필기노트 뭐 이런 걸로 이론 정리하시면서 이제 동력 문제풀이 이렇게 여러분 전범에 거쳐 동력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잘하는 데와 약점 부분을 꼭 찾으시면서 약점은 보완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거는 계속 여러분 보시면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동력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마무리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한절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침소리가 들리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